네,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의 김현진입니다. 새싹이 파랗게 돋아난다는 뜻이고요. 10대 후반에서 20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청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직 청춘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아무튼 부럽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상상 한 번씩들 늘 하셨잖아요. 와, 내가 나중에 몇 살이 되면 그때 뭘 하고 있겠지? 또 내가 몇 살쯤 되면 어떻게 살고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죠. 소위 말한 청춘들이 낭만이 없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장기적인 마라톤을 하는 기분으로 너무나 힘겹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청춘, 정말 당당하고 즐겁게 살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많은 청춘들을 만나시면서 상담을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대전대학교 창업학부장, 창업교육센터장 조현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She's a rockstar, 이 도시의 별 Never give up the game, 그녀의 좌우명 명품백 대신 걸친 책가방 꾸밈 없지만 꾸민 듯한 dream girl She be dancing on the moon while we sleeping 유난히 밝은 성격 탓에 뭘 하든지 make it better 새로이 만들어가 남의 험담 따윈 귀에 안 들어와 Let's change the mood Blue, white, red, rose 원색에 가까운 심플한 매력도 가진 그녀의 직선적인 태도에 반해 몸의 곡선은 이기적인 외모 거리 위에 red carpet 새로운 패러다임의 walk yeah she moonwalking 지나갈 때 모두 둘러봐 cause she a newborn star come on that's right yeah we fall in love again right to play your game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라고 해서 딱 이지적인 모습만 생각했는데 미인이시네요. 자, 우선 저희 화통 식구들에게 인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이 아닌데요? 네.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숨겨둔 마음속의 열정에 도화선을 될 만한 그런 이야기로 오늘 강연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항상 이 언론에 얘기 나오는 것들이 청년 취업과 창업 이런 것들이 바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 청춘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청년 창업 학부 또 창업교육센터 이런 게 되게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창업학부라고 하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창업학부는 정규 과목, 그러니까 창업을 실제 학문으로 배우는 정규 과목이 대학에 지금 새로 생긴 거고요. 창업교육센터는 비교과 과목, 교과 과목이 아닌 캠프, 창업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주는 센터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강연 시작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피하실 수 없는 관문입니다. 화끈한 프로필을 최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최승희입니다. 제가 그 프로필을 준비하려고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멘토님이 이런 화려한 이력보다 어떤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별명, 취미 이런 것들로 좀 프로필을 채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프로필을 준비 못할 뻔했습니다. 제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예, 농담이고요. 제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알차고 화끈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화끈한 프로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화통 멘토 이름! 조현숙. 읽은 책을 반복해서 읽고 본 영화를 또 보는 것이 취미이자 심플하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좌우명인 조현숙 교수. 닮고 싶은 인물로 스누피 만화의 주인공 찰리 브라운의 여동생 셀리를 꼽으며 일상의 고단함과 스트레스는 여행을 통해 날려버리는 자유로운 영혼 행동파 여인. 창업 경진대회, 창업 캠프, 국경 없는 창업 동아리 등등 청춘들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기획으로 우리 청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눈높이를 함께하며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고 있는 조현숙 멘토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프로필에 읽은 책을 또 읽으시고 또 본 영화를 다시 보신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일단 읽은 책을 또 읽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왜 이런 프로필로 소개해 달라고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까 뭐 서두에 말씀하시던데 스펙보다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읽은 책 또 읽기는 아마 제가 별명 중에 조조라는 별명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졌습니다. 제가 조현숙이잖아요. 그래서 조조라는 별명이 삼국지에 나오죠. 그래서 삼국지를 엄청 여러 번 봤어요. 조조가 이문열 씨 삼국지 이후로는 굉장히 어떤 캐릭터죠? 안 좋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혹시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조조는 괜찮을 거야? 그런 걸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최초로 책을 많이 읽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다독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정말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쭉 읽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처럼 좀 고위의 나이가 지나고 쭉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힘들 때 또는 내가 기쁠 때 지칠 때 딱 빼보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답니다. 읽은 책 또 읽기 저의 위대한 수학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강의를 든 것 같이 뭔가 되게 심오하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럼 오늘 강연 제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강연 제목은 누구나 수학, 위대한 수학입니다. 누구나 수학, 위대한 수학.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박수와 함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 뭔가요? 창조경제. 그 이름도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이렇게 불러요. 크리에이티브. 신도 아닌데 무엇을 창조한다는 것일까요? 창조경제 하면 뭐가 떠오르죠?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네요. 저는 사실은 뭐 창업과 크게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위대한 수학과 그다음에 창조경제는 창업이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화두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시발점인데요. 이 창업이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창업자임에는 분명한데 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죠? 스티브 잡스가 사실은 인류의 생활 패턴을 바꿔놨다 이렇게 평가해요. 뭐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어떤 행태를 바꾼 거죠. 스마트폰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머로 굉장히 오랫동안 랭귀지를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으로 정말 앱을 열심히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창업을 이야기하고 지금 창업 학부장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에게 정말 잡스는 희망입니다. 잡스가 프로그래머에게 지금까지 2008년 이후에 2015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가져온 수익금이 2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블루칼러거든요. 엔지니어들. 절대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 될 수 없는 블루칼러에게 뭐를?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이익을 안겨다 주는.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창의력과 상상력을 ICT 기술과 융합하는 것. 이게 우리 정부가 원하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나라마다 달라요. 굉장히 빠른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99년부터 이미 창조 경제를 시작했는데요. 뭐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창조 경제의 화두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축제입니다. 에딘버러 축제로 창조 경제의 어떤 물꼬를 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죠. 우리는 사람이 재산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ICT 인력과 그다음에 창의력을 가진 인력들이 어떻게든 시너지를 내서 창조 경제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게 국가의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창업을 벤처라고 표현 되게 많이 했어요. 벤처 창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시작하는 뭐 이런 스타트업. 근데 사실은 그 말만 보면 업을 새롭게 만드는 게 창업이죠. 그렇죠? 창업이니까. 제가 애초부터 우리는 누구도 창업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창업을 전공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몇 해 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 창업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이렇게 제가 맞이하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비를 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에 사업비를 대주는. 근데 그걸 제안을 하라고 산학협력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과목 하나를 제안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신문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앱, 여러분 알죠? 앱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 창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과목명을 그냥 빨리 급히 해야 됐기 때문에 앱 앤 창업 이렇게 했습니다. 앱 앤 창업. 그리고 반 정도는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반 정도는 창업을 해서 앱 창업을 하는 걸로. 그 뒤에 앱 창작터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수십억을 쏟아부어서 지금도 열심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만들어서 창업하는 것을 지원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작업한 것 같아요. 그 과목이 그 사업에 선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커리큘럼을 짤 때 제가 강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 줬었는데 강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앱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건 제가 어떻게 하겠는데 창업은 제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외부의 창업 전문가들을 쫙 모셨죠. 그리고 제가 신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창업, 이거 뭐지? 이렇게. 창업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지만 학생들에게 창업을 시키도록 하는 거, 그거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서 첫 학기에 그 과목을 들으면서 진짜 창업에 대해서 제가 또 뭐 한 가지를 이렇게 물면 놓지 않는 뭐 하나를 파면 깊이 파는 그런 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업과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가 지나고 네 학기 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창업을 교육하는 건 좋겠다. 창업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융합교육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창업 뭐 배우는지 아세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뭐 창업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건 굉장히 일부의 얘기고요. 실제 그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앙트프레너십이라고 하는 도전 정신입니다. 그게 창업의 첫 번째 과목이에요.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익숙할 거예요. 기업가 정신. 지금 제가 처음에 인류의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인류가 원하는 핵심은 바로 도전 정신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회계, 법, 뭐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조직 관리까지 해서 기업을 경험하고 내가 취업을 할 수도 있는 창업 교육을 받는 것 자체는 이 현실에서 대학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창업학부가 대전대학교에 생길 때 굉장히 열심히 꼭 생겨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공식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파이 R 제곱입니다. 파이 R 제곱. 너무나 유명한 공식이죠? 파이 R 제곱. 제가 지금부터 파이 R 제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뭐 무슨 공식인지 다 아실 것도 같고 너무 좀 오래되셔가지고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제 나름의 창조 경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C는 파이 R 제곱이다. 100세 시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공식 파이 R 제곱이다. 창업, 스타트업은 파이 R 제곱이다. 어디다 갖다 붙여도 맞는 파이 R 제곱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창업학부에서 창업 강좌 강의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파이예요. 파이. 대학생이 창업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일반인에 비해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경험도 미비하고 뭐 굉장히 많은 단점들이 있죠.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정보통신공학과 학생이에요. 제가 창업을 해요. 큰 시너지가 없어요. 앱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창업자로서 뭐 그닥 그렇게 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보통신공학과가 언제 시너지를 얻느냐? 뷰티카가 창업을 하는데 앱이 필요해요. 환경공학과 학생이 기술 창업을 해요. 그런데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앱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파이와 저 누군가가 가진 파이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파이가 커지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죠? 보통 이걸 제가 꿈꾸면서 창업학부에서 엄청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시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뷰티카 학생이면 그 뷰티 관련된 그것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창업할지 막 고민하고요. 내가 뭐 전작가 학생이면 그 전작가적인 그 무엇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 안에서만 그렇게 노력을 해요.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 정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융합 교육이 어려워요. 잘 붙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예를 들면 경영학과 학생과 IT 관련 학과 학생과 그리고 뷰티과 학생과 물류유통학과 학생이 다 만나면 뭐예요? 엄청난 시너지가 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지키려고 내 거를 어떻게든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분야에 참여자는 많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결국은 내 걸 뺏기게 되는 거예요. 파일을 키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녀와 나의 그 무엇인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또는 인생에서 꼭 갖고 가야 될 항목이에요. 뭐예요? 파이를 키워라. 파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R 제곱의 첫 번째 R 고민 많이 했습니다. 뭐가 좋을까? 릴레이션십이에요. 뭐죠? 관계. 제가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 지난 겨울에 소셜벤처 동아리 학생들과 같이 일본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분이신데요. 1인 창조기업을 지금까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유지해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이카 국제협력기구죠. 일본 국제협력기구에 자기가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일본어를 가르치겠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뭐 유럽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나라에 가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중국 내몽골에 배치가 된 거예요. 일본어 교사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중국의 그 후미진 내몽골 같은 데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정말 솔직히 했대요. 여러분 나이 때니까요. 20대 중반 요 나이 때에는 뭔가 멋진 일을 하고 싶잖아요. 가기 싫죠. 그런데 고민 끝에 갔답니다. 정말 무서웠대요. 처음에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도 않으니까요. 거기서 그분이 일본어를 가리키고 거기 안에 있는 그 학생들하고 정말 가족같이 지냈다고 그래요. 돌아와서 무역회사에 취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몽고의 드넓은 초원에서 말을 타보지 못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에 말을 타러 갔답니다. 다시. 그런데 본인이 상상한 드넓은 초원 따위는 없더랍니다.
왜냐면은 그 몽골 지방이 먹고 살기 뭐 이렇게 힘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지고서 양을 굉장히 많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양이 너무 이 풀을 다 뜯어먹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의 황사의 원인이 된 거죠. 싹 다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상한 그 초원은 어딨냐, 왜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양들이 다 먹어서 없다.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나무를 심기로. 일본의 나무 심기로 한 2그루를 심고 돌아왔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사람이 나무를 몽고에 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내국인도 아니고 자기가 매번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나무를 심는 일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그 내몽골의 학생들이 동창회 같은 거 한 거예요. 동창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어 선생님을 초대했답니다. 10년이 지나선가 20년이 지나선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20년이었을 것 같아요. 나이를 생각하면.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한 일로 나무를 심으러 여기 왔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일본어를 배우던 학생들이 그 지역의 이장도 되어 있고 판사도 되어 있고 네, 정치인도 있고 선생님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멀리 왔는데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relationship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파이 R 제곱에서 첫 번째 R relationship 관계예요. 이분이 만약에 내몽골에서 선생님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그 내몽골에 있으면서 별로 좋지 않은 선생님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지금은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초원도 만들어졌어요. 그분이 설명할 때 사진까지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만든 역사인 거예요. 몽고의 초원을 복원하는 일. 그분이 만든 역사잖아요. 그분이 쓴 스토리예요. 그분은 그 스토리로 지금도 생업을 삼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창업을 할 거라면 창업을 하지 않을 거라 해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간순간에 어떤 순간순간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 인생의 굉장히 위대한 수학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R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R은 run입니다. 자, 여러분의 파이가 뭔지 알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릴레이션십이 충분히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뛰면 됩니다. run together 더 좋겠죠? 같이 뛰면 더 좋겠죠? 뛰면 됩니다. 파이 R 제곱. 그러면 더 큰, 더 밝은 여러분의 큰 원이 인생에서 빛처럼 다가올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한마디 한마디는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기억할 수 있다? 파이 R 제곱 기억할 수 있다. 더 어린 학생들은 내 파이를 찾는 게 우선이고요. 조금 더 성장한 청소년 이상의 학생들, 청년기의 학생들은 파이를 나누려는, 키우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릴레이션십, 우리 모두에게 다 소중한 거죠. 앞으로 혹시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이야기한 파이 R 제곱의 파이, 나누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파이를 키우는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뭐 인류가 뭐 로봇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뭐 피부 재생 기술이 다시 나와가지고 2040년인가 그렇더라고요. 뭐 딱 이게 손 넣으면은 다시 쫙 재생되는 거 있잖아요. 머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결국 위대한 인류의 수학은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오냐면 네, 인간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휴먼이
휴머니즘이 인류의 역사에 화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경제 시대가 끝나고 갑자기 무슨 뭐 벼락을 치든 홍수가 나든 해서 지구에 무슨 일이 생겨서 다른 인류의 수학이 뭐 이루어질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는 요 창조경제라고 하는 시기에는 아마도 한 개인의 히스토리 그리고 한 개인이 주장하는 스토리가 인류를 변화시켰다라고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수확할 것인가? 내가 죽은 뒤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하고도 똑같은 이야기죠.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직 그러기엔 너무 젊군요. 무엇을 수확할 것인가? 정답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의 파이가 뭔지, 파이를 어떻게 키울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이어나갈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얼마나 열심히 달릴지. 파이알 제곱. 지금까지 창업과 창조경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이 시간에 경청해 주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조연숙 대전대학교 교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성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뭐 말씀을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듣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전혀 긴장 안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요. 예. 아닌가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미래 인재가 될 청춘들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시게 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들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아니 우리 교수님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 맞아요. 그 대학 시절은 어땠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학부 수학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no. 미모로 아니었나요? 학창 시절을 먼저 얘기하면 저희 10대는 네. 찬란했습니다. 아, 원하는 게 뭐 다 되고요. 한 5학년 때부터 쫙 반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탄탄대로 흔히 얘기하는. 예, 원하면 된다. 말하면 이루어지고 정말 그 당시에 제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고 싶네요. 잘난 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저의 20대는 처참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던. 뭐를 해도 다 안 돼. 뭐가 계기가 있었나요? 그 잘 되다가 안 된 첫 번째 뭐 계기. 그게 뭐 이렇게 딱히 뭐라고 해야 되죠? 원래 방황을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다 그때 되면 방황을 아니. 사춘기를 초등학교에 안 겪으면 20대가 되어서도 사춘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보통 10대에서 20대 넘어갈 때 힘든 거는 군대 가서 그런데 그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힘이 되었던 게 20대 중반 이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탄탄대로로 쫙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은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 같은 거 안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원래 그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한 3학년 때까지는 수줍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책을 읽은 읽은 책도 읽고 친구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학력고사 거의 끝세대예요. 그러니까 75년생들이 아마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 몇 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학력고사에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실패를 그 전에 해봤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좌절했어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마치 다시는 살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학교도 거의 가지 않았고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집안 식구들이 의대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선생님 하면 되겠지. 수학해서 수학과 선생님 하면 돼. 뭐 이렇게 자위를 했지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창 시절은 거의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집 하거나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자기 안에 부정적인 모든 걸 끌어내고 또 모든 막 이렇게 안 되는 걸 끌어내고 뭐 그렇게 했던 지금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울한 그런 자세로 살았었죠. 와, 근데 지금은 많은 어쩌다 이렇게 사람들 됐냐. 앞에서 이렇게 강의도 떨지도 그러니까요. 않고 잘하시고 항상 어떻게 웃으시고, 예. 그 성격을 근데 어떻게 극복을 제가 하시고? 생각할 때는 여행인 것 같아요. 여행. 제가 여행이라는 건 되게 좋은 표현인데 도망이죠, 도망. 도피. 제가 사실 도피. 도피. 도피했던 것 같아요. 해외로. 해외도 표현이 좀 해외로 이상한데요. 도피. 해외로 도피했어요. 제가 네. 우리 학생들한테 대학생이 꼭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서 넘버원을 워킹 할러데이 들거든요. 그죠. 네, 꼭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워킹 할러데이로 간 거는 아니고요. 정말 암울한 대학 시절을 보내고 시집갈 나이에 도망을 갔죠. 그래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아까 강연 때 이 스토리가 이어져야 된다는 그 강박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청춘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갖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 스펙이라고 하는 목표를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해외 도피를 한 뒤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 이런 생각에 너무나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이한 그 수학 교사 자격증이 있고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거기 나갔는데 뭐 영어 교사 자격증 딸 또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교사 자격증 따고 아무튼 목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게 잘 되지 않았던 그런 한 번의 경험 때문에 저 20대에는 그냥 이러다 죽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대인 공포증 막 이런 것도 생겼고요. 다시 막 그 3학년 때 말 안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는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35에는 뭔가 이거야 라고 하는 뭔가는 갖고 싶다. 뭔진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걸 찾도록 그 누구도 도와준 적도 없고 내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걸 찾기 시작한 게 25 이상 되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오늘 이 강연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의 사소한 나의 하찮은 제가 그걸 소개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위대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되게 많은 일을 겪으시면서 성격도 바뀌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유난히 학생들을 이렇게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창업을 하려는 아이들이나 뭐 아니면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보면 진로를 뭐 고민하는 다른 모습. 교수님들 네. 일반적으로 보는 시점하고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교수님만의 그런 또 뭐 기억에 남는 학생 뭐 있죠. 예, 있을까요? 2명의 학생이 떠오르네요. 예. 이 질문을 받으니까. 한 명은 이 자리에 와 있을걸요? 와 있나요? 아니 말씀하시면 손을 드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 학생이 제가 1학년인데 제 창업 강좌를 우연히 들은 거예요. 우연이었는지 뭐 필연이었는지 모르죠. 잠시만요. 이야기를 듣다가 내 얘기다 싶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들. 예. 근데 참 이렇게 똘똘해 보이진 않았어요. 첫인상이. 그래서 손 안 들겠네요. 그러니까요. 미안해. 예. 나중에 하시지 그 얘기.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음. 왜냐면은 그 친구가 뭘 해낼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이렇게 탁 땡기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또 이렇게 찍어서 땡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학생들을. 예.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찾아왔어요. 자주. 오. 그리고 뭘 그렇게 자꾸 상의를 해요. 뭘 자꾸 이렇게 묻는데 저희 가당치도 않은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했었거든요. 근데 대전시 중소기업청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청년창업 500이라는 그 어떤 대한민국의 시에도 없는 청년창업 500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한 1,800에서 2,400인가 등급별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길 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학교 그 토요일 날 다른 친구들하고 끼어서 막 같이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준비해서 된 친구들도 있고 떨어진 친구도 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학기에 또 왔어요. 다른 그리고 아이템으로. 예. 그 수업을 또 들었고 제가 다른 아이템을 고민하게 했어요. 꼭 청년창업 500에 그 아이를 합격시킬 수밖에 없도록 집념을 가지고 그 아이가 쫓아온 거죠. 그 학생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청년창업 500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손 드셔도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아니요? 예, 네, 예. 뭐가 끝이냐면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만들어서 됐지. 그런 어떤 그 나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이제 창업교육센터에 창업 캠프, 뭐 창업 경진대 너무나 일들이 많은데 뭐 창업 학부까지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는데 경진대회 이제 심사회에 가서 아이들이 쭉 나와서 예. 자기 아이디어를 창업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를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그 경진대회 할 때는 걔가 1등 했어요. 저희 창업 경진대회 나가면은 200만 원 줍니다. 대상이. 정말 당당하게 그 어눌했던 그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막 그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상을 탈 수 있는지까지 싹 분석해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그 발표하는 걸 보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끝나고 나 전화했잖아요. 상은아 손 좀 들어봐. 자, 들어보세요, 한번. 이게 안 온 거 아니야? 자, 밖에 있나? 저 사람 찾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어디 계세요? 자, 일어나보세요. 저 혹시 마이크 준비 될까요? 제가 상은아 정말 고마워. 내가 학교에 교육자로 남아있는 보람을 느끼게 네가 해주는구나. 제 전화 통화했습니다. 저의 릴레이션십을 확인했는데요. 제자들이더라고요. 정말 여기 이 자리에 와주신 학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야, 정말 좋은 멘토님이신 것 같아요. 그냥 생활 자체가 교수님 잠깐 얘기하면서도 계속 느끼고 있는데 여느 교수님하고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청객 질문과 화통클럽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화통클럽의 신동식입니다. 그 조현숙 교수님은 창업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영업 전문가인데요. 저도 영업을 하다 보면 그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새삼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얘기하신 파이알 제곱 중에 R을 키우기, 앞에 R을 키우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20, 30대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저희처럼 직장인들이 그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 창업을 고민할 때 아까 도전 정신 얘기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은퇴 창업을 앞두고 도전 정신으로 해서 헬스클럽을 먼저 끊어야 될지 아니면 몽골행 비행기표부터 사야 될지 그 은퇴 창업자를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팁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취업이란 좋은 게 질문이네요. 원래 여기서 청년 창업에서 청년이란 39세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39세까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39세가 넘었으면 네, 더 이상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시니어 창업 지원금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들 그런데 신이 아니신데 아직 아니신데 네, 예. 퇴직자를 위한 그런 창업 지원금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욕이 넘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점포를 여는 창업 그런 걸 많이 하십니다. 프랜차이즈 뭐 업계 어떤 뭐 점포 하나를 여는 이런 창업을 하시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시니어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 창업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게 어떤 원인인지를 정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좀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지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냥 좀 한 몇 천만 원 정도는 내가 경험을 위해서 실패할 수 있다. 그런 실패 자금 정도 마련해 두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 실컷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하는 거.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돈을 준다니까요. 정부의 예산이 창업자가 아니면 바보인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조차도 지금 무엇을 창업할까를 매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 전문 분야 또는 내 관심 분야 창업을 하자.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로 청년 창업을 해서 벤처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항상 또 진심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점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창업 교육가로서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창업가로서 최종적인 꿈은 어떤 것이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려고 했던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최종 꿈. 예.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멀리 위대한 꿈을 꾼 적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20대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왔는데 지금 당장에 저의 꿈은 제가 그 대전시 교육감님하고 같이 MOU를 맺었어요. 비주쿨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대전대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업가 정신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OU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지금 정부가 굉장히 창업 자금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직 뿌리도 다 내리지 않고 살짝 잎이 올라왔는데 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죠. 죽고 썩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뿌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 창업 전문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너무나 그 조건이든 뭐 그쪽 분야에 관한 지식이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건을 만드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주쿨 열심히 그 프로그램 잘 만들고요. 부모님 교육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창업해도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니다. 창업하는 것이 정말 그 아이의 창의성 키워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어떤 사회 문화 전체가 창업자를 굉장히 동경하는, 미국은 그렇거든요. 우리는 동경하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왜 대기업에 취업해야지 창업을 하느냐 뭐 이렇게 만류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가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막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의식의 변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창업을 해서 뭔가 엄청난 많은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 더 해야 될 저의 역할은 창업 교육을 시키는 그 초중고 창업 교육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그 창업학부장으로 있는 한 그 사회적 경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창업학부 처음 맡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트랙을 4개 만들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야죠?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런 창업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기술 창업, ICT 창업, 뷰티 창업, 그리고
휴먼 서비스 창업 이렇게 제가 분야를 나누어서 트랙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휴먼 서비스 창업 나머지 파트는 거의 명확해요. 무슨 창업을 하고 갈 것인지. 휴먼 서비스 창업 쪽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꼭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그런 올바른 대한민국? 너무 거창한가요? 뭐 그렇게 한번 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으로의 꿈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뭐또 김현진 MC가 뭐 끝으로 질문 하나 해주시죠. 예, 뭐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공감을 하기도 했었고 방송을 보는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인가에 나왔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때로는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만 하십시오. 정말 이게 내가 오늘 출근하고 내일 출근하면서 아니다 생각하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100세까지 삽니다. 승희 씨 어땠어요? 오늘 우리 멘토님과의 시간. 저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항상 화통이 그렇지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사실 강연 들으면서 처음에 뭐 파이알 제거, 뭐 수학 얘기하셔가지고 그 수많은 스포자들을 고개를 떨구게 하셨는데 점점 이제 강의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파이가 있고 관계가 있다면 앞으로 더 나아가라. 그리고 멘토님의 계획,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계획이 앞으로 더 커져가고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서 믿습니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오늘 멘토님 뵙고 사실 저는 그 대한민국 교수님들이 많은 창업에 대한 그런 걸 하시지만 좀 편견이 좀 있어요. 그 교수님들이 창업에 대해서 뭘 하는 거에 대한 저는 계속 오랫동안 기업가를 18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교수님을 보고 그 편견이 확 깨졌습니다. 정말로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교수님이 좋은 정책에 관해서 관여도 하시지만 진짜 학생들을 가슴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변화는 사람을 마음으로 안아줄 때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쉽지만 멘토님과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요. 저희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ody on a young man, hard man, shattering in the trick on the on the world somewhere. You got mud on your face, big disgrace. Rapping young banana, love of the place. We will rock you. Hey,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Guitar. 시작! We will rock you. 안 들려, 더 크게! We will rock you. Come on! Woo! We will rock you. 화총!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Body on our own man, boom man, breathing with your eyes, gonna make you some peace. Young that you got one on your face, big disgrace. Somebody better put your bag into your place. We will rock you. Come on.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Violin.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이 유머라는 거는 성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또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머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이걸 하니까 아버지가 정말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지도 않으시고, 그건 나도 한다 임마, 그러면서 확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두드렸지만 실패를 했다면은 그 실패는 성공을 향한 하나의 목록이 될 수 있다. 톡 콘서트 핫톡